안녕하십니까. 이기상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건설의 시대 모바일 워크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분야, 그게 건설 기술자 중심의 어떤 워크 프로세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건축 기술사이면서 이제 건설 유명한 말입니다.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돌은 지금도 많다. 흔히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다. 마찬가지로 종이가 다 떨어져야 페이프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밑에 줄은 제가 붙인 겁니다. 아주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걸로 운영되는 부분이 그 자원이 부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석기 시대는 청동기라는 기술 혁신 때문에 끝이 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퍼리스를 이야기하는데 종이가 끝나야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술 혁신, 모바일, 클라우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저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된다라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좀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모바일 워크 프로세스, 저희들이 개발한 콘업이라는 협업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넥스트 플랜으로 공사관리 디지털화 전략을 어떻게 가야 한다, 방향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기술 시연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의 서류에 의해서 디지털화는 큰 트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 총리님께서는 며칠 전에 건설인의 날에 오셔서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강조하고 가십니다. 국토부도 이렇게 보도자를 내면서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 및 감리 등 방대한 서류를 어떻게 전자화하느냐, 시공 감리 간 소통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이 도대체 뭐냐? 디지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로 변환이 되는 거죠. 3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1단계, 업무의 디지털화가 2단계고 3단계가 이제 비로소 업무가 디지털화된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건설은 설계 도면을 CAD로 그리잖아요. 지금 이제 BIM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라는 정보화 1단계, PMIS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아카이브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문서 정보를 다 모으자. 또 정보화 단계 1단계. 지금 다른 분야들은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가 들어오면 해가지고 디지털 전환율이 28%라. 농업이 10%. 근데 건설업은 6%에 머물러 있는. 지금 요 정도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고 실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국토부의 자료에 나오는 데이터. 콘업, 저희들이 개발한 협업 플랫폼. 이제 이런 업무를 디지털화 하잖아요. 요 2단계 정도. 요런 게 쌓이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국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서류가 쌓여 있는 거죠. 정부와는 일부 모델. 외국은 어떠냐? 미국, 일본 건설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전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지금 우리나라는 건설 현장에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보고 건설 현장을 전체적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 이야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UI를 스마트폰 UI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태블릿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게 자리를 잡은 2단계가 있는 거죠. 정보에서 업무의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하다못해 아날로그가 아주 강하다는 일본도 태블릿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동 프로세스. 진짜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공사 현장의 어떤 문제점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디지털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이 회사 근무한 지 27년이 되었는데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모든 서류는 수기식 하드카피로 만든다. 지금 이 부분이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서류 양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중첩법까지 나오죠. 안전서류도 다 챙겨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졌다. 맞습니다. 핵심은 이 하드카피. 하드카피를 전자문서화하면 그게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류가 너무 많은 거죠. 많은 서류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스캔해서 보관하고 보내고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수동 프로세스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붙이고. 물론 회사들마다 좀 더 발전된 데 있고 뭐 덜한 데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하드카피가 99%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PC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왜 하드카피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기술자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건설 산업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다. 제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건설은 옥 외, 야외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또는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또는 완전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다리를 놓고 댐을 놓고 철도를 놓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성이에요. 제조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조업은 공장이라는 하드웨어 안에서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봇도 넣을 수 있고 다 넣고 통제 가능한 거죠. 이거 통제가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불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문자가 있어요. 주문 제작이니까요. 건설의 가장 특성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조립 모듈 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의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는 주문 발주 방식이다. 주문 제작이다. 커스텀 오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문 제작 사양서가 필요한 거죠. 그걸 설계 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블루프린트. 실제 지어질 도면이 있어야 돼요. 시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특기 사항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어주는 거죠. 내가 냅조라고 짓는 게 아니고 주문자의 오다에 맞춰서 제대로 된 물건을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엄청나게 많은 기능공들과 기술자들과 여러 가지 분야의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경우의 문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설계 도서라는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서를 대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말로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만들어야 설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경험치.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현장 소장이 어느 날 아파트만 20년 짓다가 온 사람이 현장 소장하면 그 발전소를 제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자력 발전소의 사업관리 특성을 알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만 20년 지었던 사람이 아파트 와서 지을 수 있을까?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자의 경험치. 이 모든 게 모여서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나가기 힘든 거죠. 일단 필드라는 특성이 있고 주문 제작. 야외에 있는데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아주 많은 협업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기술력까지 들어가서 막 수정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막 지그재그로 모이면서 이런 협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말 하드카피 서류가 생깁니다. 검측서, 콘크리트 타설, 자재성이, 품질, 안전 엄청난 서류가 매일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류들을 움직이는 게 시공자 감리자 협력같이 막 움직이는 게 서류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 프로세스라고 이런 거죠. 복사하고 스캔해가지고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어디 밴드에 모아서 보내고 뭐. 그리고 이제 원본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성이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문서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연결성. 이런 경험치기나 협업하고 맞물리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요즘 특히 구조조정이나 인력의 재배치가 많지 않습니까? 줄이는 경우. 현장에 어느 날 갑자기 공무과장하고 소장이 바뀌었어요. 그 현장의 어떤 맥락적 흐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서류를 다 누군가는 새로 발견 나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개별 경험치기 적용이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카피의 수동 프로세스의 어떤 문서라는 개념이 업무를 어떻게 연결하는 이게 지금 20년, 30년 계속 고착화 돼 지나다 보니까 하드카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구조적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솔루션을 이야기해야 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RRC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더 늘릴 것 늘려서 하는 게 이 RRC라는 겁니다. 제거, 리듀스, 감소, 증가, 레이저,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드카피와 수동 프로세스 문서 보관 업무 연결성을 제거하는 거죠. 하드카피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자. 그리고 수동 프로세스도 최대한 줄이자. 업무의 단계를 줄이자. 실시간으로 문서를 생산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다. 실시간으로 하드카피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서로 문서를 공유하면서 가자야겠죠. 그러면서 어떤 이 발생한 여러 가지 기술 경험 자산, 업무 경험칙 속에 녹아져 있는 이런 기술들을 모으면서 현장과 본사가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자. 이 RRC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전자문서 시대로 가야 됩니다. 전자문서, 전자서명. 이거는 뭐 2020년에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반복 작업을 어떻게 작업하냐. 요즘 챗 GPT가 큰 이슈잖아요.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게 데이터가 돼야 돼.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는 반복 작업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스캔, 복사, 수발식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서류들을 어떤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 자산들이 단지 하드카피에 자기의 경험칙과 하드카피 요금으로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경험칙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녹아서 들어가지고 디지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카피를 제거하고 수동 프로세스를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올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걸로 가자. 이게 디지털 전략의 핵심적인 축으로 한번서 돌려보자. 그래서 그 핵심이 이제 디지털 전환인 거죠. 디지털 전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하는, 뭘 전환하느냐, 뭘 전환하느냐.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자. 방식을. 모바일 기반의 페이퍼리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즉, 손으로 하드카피로 기록하는 방식을 모바일에 어떤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바로 해결하는, 정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게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씀드린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리고 본사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경로. 지금은 현장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보고를 받지 않아서는 모르잖아요. 천리안이 아니니까. 또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뭐 요즘 어떤 안전관리 이제 플랫폼 달아가지고 뭐 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하는 경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요즘 안전관리 플랫폼, 이런 대시보드로 나타나는데, 안전관리에서 이제 다시 공사관리 전체적인, 그걸 뭐 PMIS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PMIS가, 지금은 PMIS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아카이브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더 발전시켜서 모바일로 현장에 데이터를 챙기고 바로 모니터링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생산성 향상과 관리 경로가 새롭게 설계가 되는 게 디지털 전환이다. 근데 이 말들은 다 추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그 앞에 것까지는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2016년에 감미앱을 아키엠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건축사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걸 제가 개발했는데 출발에 어떤 질문이 있은 거죠. 감미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걸 현장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는 게 하드카피인데 다시 이걸 또 사무실에 와서 정리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공사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검측 서류를 작성할 수 없을까?를 최초의 질문.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런 검측 서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빠르고, 생산적이고, 디지털화되는 정보의 형태로 갈 거냐?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검측의 시대. 결국 이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응용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아키엠이 나온 거고 코놈이 나온 겁니다. 자, 뭐 서론이 길었는데요.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지금 하드카피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드카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ERC, 하드카피를 줄이고 하드카피를 없애고 업무 단계를 줄이고 어떤 정보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쌓고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솔루션이 들어와요. 저는 그게 모바일이다. 석기 시대가 청동기에서 끝나듯이 현장의 하드카피 서류가 모바일이라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워크 프로세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을 막 하는 게 많은데 현장에 관리자 중심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장 기사라고 생각하고 설계 도면도 봐야 되고 시공서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거 봐야 되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검측 사진도 찍어야 되고 미리가 찍을 게 많잖아요. 내가 내 공부를 막 찍어야 되고 일지도 써야 되고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감리자와 시공자가 검측을 해야 되고 검측서 만들어서 막 제출해 갖다 줘야 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인 거죠. 요즘도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 TV에도 만들고 일찍도 만들고 뭐 안전 담당이 있긴 하지만 그게 막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공자, 감리자, 협력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공사관리 워크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현장의 구성원을 위한. 그 구성원은 시공자, 감리자, 협력자 다 해당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앱은 콘오비 처음. 설계 도면, 이 보면 도면들이 막 이렇게 재놨지 않습니까? 이 도면들을, 물론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없어지진 않겠지만, 태블릿으로 집어넣자. 그 태블릿에서 넣게보고, 또 리비전 관리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적고, 마크업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늦잖아, 지금. 종이 들고 하고, 이것도 안 들고 다니면 뭐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설계 변경을 업데이트를 다시 재본하려면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변경되지 않은 옛날 도면으로 공사하는 경우에서 재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진, 동영상 관리. 이거는 뭐 필연적인 거죠. 자기 전화기에 현장 기사들, 자기 전화기에는 수백 장, 수천 장 사진이 있는 거죠. 정리를 못합니다. 사진은 막 찍어요. 날짜별로 정리정돈 되겠죠. 다운받는. 이게 어디 위치, 어디 거 하려면 다시 다 폴더를 만들어서 막 저장하고 해야 돼.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떤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사진 정리하는 알바를 고용해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주 큰 현장 같은 거. 또 보드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 아까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사진 보드도 자동으로 만들고, 어떤 중요 부위 마크업도 할 수 있고, 사진첩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들을 쫙 모아서 그리드 형태로 보여주면서 이슈를 찾아나갈 수 있고, 이게 시스템의 힘이잖아요. 솔루션의 힘인 거죠. 내가 내 전화기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나오는 결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 그 이름이 디지털, 업무의 디지털하고 돼요. 자, 이제 핵심이 자기 혼자 하는 일들을 편하게 하는 것에는 생산성 향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부 조직과 나와의 협업, 이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프로세스는 현장에서 한 번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일을 부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해야 돼. 또는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검측을 하려면 시공자가 담당 공무가 되든지 어떤 회사는 공무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공사관리관 팀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사진도 찍고 부과되는 시방서나 설계도면을 다 붙여서 사진하고 여기에 서명란인 검증요청서에 발송도장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또 현장에 들고 나가서 다시 체크해가지고 서로 서명하는 거. 이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전형적인 수동 프로세스.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그 단계에서 정보를 던져주고 하는 거죠. 이걸 수동 프로세스로. 저는 이걸 모바일이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체크리스트, 사진, 또 콘크리트 이거 하고 쓰는 검증 요청을 모바일 투 모바일 디지털로 하자.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많은 건설사들이 쓰고 있죠. 많은 현장에서. 이게 이제 디지털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입니다. 수동 프로세스. 이 검측 워크 프로세스를 전환을 하는 거죠. 디지털. 가능합니다. 올 1월 달에는 수도권의 민잘 현장입니다. 물론 이미지 사진이긴 하지만 철도의 노방공사의 검측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철도 쪽에 ITR, IR 보고서를 받아요. 또 IR 보고서에서는 공조 ITC가 첨부가 됩니다. 비슷하지만 또 맥락적으로 틀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아주 정밀한 검측을 할 수 있는 공사일지 감리일지 지금까지
공사일지 감리일지는 막내 업무죠. 막내 업무. 건설 현장에 막내가 공구를 취합해가지고 공구의 한 장, 또는 뭐 공구도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장,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왜? 그날 전부를 다 모을 수가 없는 경우는 그 다음날 현장마다 틀리겠네. 그날 저녁에 다 모으면 그날 저녁에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났다는 거죠. 개별화되니까. 자기 공부고 자기가 자기 일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종합 일지로 만들어주는 시대로 가야 되지 않나. 공사일지도 마찬가지고, 감리일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간, 월간 이런 보고서도 추출해서 자동으로 탁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된다. 안전일지, TBM, 안전점검, 안전교육하고 안전에 관한 설명들을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수월하게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작성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주 환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일정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수동 프로세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워크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실제 구현을 하면 아주 업무를 단축시키고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업무의 단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BM, 교육일지, 위험보험 사항, 여러 가지 건진법 상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하드카피 문서는 실제적으로 서명을 한 원본 종이가 있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받는데 이게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이 2020년 12월에 비로소 대한민국에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변화되는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전자문서 서명을 보고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서명하면 서명란을 보고 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실명 기반된 부분으로 쓰면 서로 상호간 약정에 따라 가지고 실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서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서명, 전자문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아까 맨 처음 장부에서 보여드렸듯이 윤석열 정부나 총리나 또는 국토부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 가능한다. 아니면 다시 옛날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가능하다. 실제 조회에서 볼 수 있으면 전자문서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자적 형태로 은행이나 이런 게 은행 안 가고 웬만한 걸로 다 스마트폰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돈에 관한 것도 모바일로 다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문서 정도야. 그것도 검증문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국가 보안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건설에 대한 기술적 상황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일 플랫폼에서 나중에 협업하는 구조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협력사나 시공사나 감리사나 발주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매일 건설사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거 들어가기 약간 그렇잖아요. 시공자가 만들었는데 감리자가 들어가기 여러 가지. 그래서 중립적 형태에서 사스 형태로 현장을 위해서 그게 이제 PMIS 같은 거죠. 발주처나 이런 관리 감독을 정리하는 데 만들어서 그 현장을 만들고 현장이 끝나면 정리하고 그런 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공자 감리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협업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세부적인 기능들을 검척, 품질, 안전, 사진, 일지, 도면 관리, 현장에서 공사 관리 측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능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PC하고 모바일 하이브리드로 다 써야 되는 거죠. 완전히 모바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PC에서 출력하고 보고 다운받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본사와 현장의 관리 경로, 현장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거에 대한 경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시간 현장 감리자와 시공자가 검증하는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클라우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의 내용을 본사에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실시간이에요. 저는 이걸 데이터 정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렬이라는 개념이 동등한 정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본사에서 보는 정보나 현장에서 보는 정보가 편차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정보. 만약에 우리가 작년 1월 11일 날 아주 불행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내용을 보면 감리자가 현장에서 또는 시공기사들이 현장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게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현장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공중에 있고 지방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드카피로 서류를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일을, 그 사람들이 하드카피를 정리해서 보고하지 않는 이상 그 일어난 행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검측을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검측을 제대로 하고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렇게 물론 뭐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방치를 했겠느냐. 기술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무조건 내가 현장에 그 상황 올라가서 동발에도 보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상을 점검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러고 사고 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예세견을 벗어난 또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자체를 아무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했겠죠. 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덤태기를 쓰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가 현장에 단돌이라 그러잖아요. 안전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콘크리트,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간을 요하는 거죠. 타이밍,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기술자가 컨트롤해야 그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업무 경험치, 개인의 기술 역량, 그리고 현장의 어떤 상황, 이 절벽에 맞아떨어져야 돼요. PMIS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PMIS는 저도 이제 건축 출신이고 PMIS 개발하는 회사도 다녔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IT하고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약간 감정도 하고 또 하고 PMIS는 기본적으로 PC에서 쓰는 거고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 현장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발생한 서류들을 모으는 거죠. 준공 서류들 모으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반영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서류 작업이 끝나고 하드카피로 뭐 검증서 나왔다 그러면 스캔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얼타임으로 하려면 모바일로 가야 돼요. 모바일로 가면 실제 기술자를 따라다니면서 전자서명을 하면서 서류를 만드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서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페이퍼리스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고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 정의를 내리는 게 정보,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화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퍼리스 가능한 거고 이거는 이제 발생한 서류를 하드카피에 스캔을 올리면 그때 페이퍼리스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 생산 한 번의 일, 어차피 검측서 만드는 걸 단 한 번의 일을 이걸로 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검측서를 하드카피로 만드는 걸 다시 스캔해서 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IM이라는 게 3차원 기반의 어떤 새로운 설계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매니지먼트하는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BIM에 대응하려면 공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상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간, 3차원 공간에 뿌려 넣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실제 이벤트를 다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아카이브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훨씬 더 진전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바일 기반의 워크 프로세스를 돌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단계가 줄어들고 업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50% 이상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되니까 보관 공간이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에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공유가 실시간으로 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사의 재작업률, 동일한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재작업이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재작업률을 최소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공사관리 절차성,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빨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언젠가는 후분양, 그러니까 지금 선시공 후분양이잖아요. 후분양, 선분양 후시공이잖아요. 이제 선시공 후분양으로 가겠죠. 품질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사관리의 절차성, 투명성, 신인도 아주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과 본사의 관리 경로, 업무의 데이터 전열, 연결성 아주 중요해요. 저희들 롯데건설, 또 코론 글로벌에서 기술 공모전에서 검상, 은상, 수상하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개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로도 최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엠, 코노비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또 조갑청의 우수 제품. 건설사로서 선도자를 찾는다면 DNI 한라, 전회장이 다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양, 또 롯데도 쓰고 있고, 그건 ITM, 코론 글로벌, 동부건설, 포스코 아까 말씀드린 민자선, 수성공사, 대림, 또 이렇게 공공기관도 쓰고, 이런 170여 개 현장을 쓰면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린 사용자 인터뷰를 하는 게 똑같은 내용들이 아까처럼 기대 효과 있죠. 분실하지 않고 전자문서 내가 정보대로 실제로 다 이런 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냥 PMIS가 모바일 버전 아니냐? 저는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 디지털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3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단계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요즘 보면 로봇가 짐도 던지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테슬라에서는 로봇 사람 움직이면서 하는 로봇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붙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건설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로봇가 와가지고 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전모를 썼다 안 썼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구멍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만 할 거예요. 로봇가 돌아오지 일을 해요. 일을 실제로 지가 위장도 하고 방수도 하고 아주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지가 칠도 하고 철근도 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가 뭘 알아야 되잖아. 이거는 철근 공사네? 지금 도배를 하고 있네? 지금은 방수를 하고 있네? 알아야 되잖아.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개인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책에 있고 이거는 미장공사네? 이거는 도배네? 이거는 콘크리트 면치기네? 견출이네? 이런 게 개인의 경험치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다. 사진 정보로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의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전제가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하드카피, 아날로그 상황에서 요거라도 우리가 디지털 전환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제한 단계니까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6%니까 이 로봇가 들어와서 할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되려면 뭐 한 20, 30% 올라가야 뭐 로봇 그거 가지고 AI 학습해가지고 가서 아 지금 뭐 순차로 돌면 뭐 공정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개입 안 하더라도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 AI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본이 된 플랫폼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디지털화 전략이 여기에 물려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현장에 액티비티의 데이터 문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 저는 모바일 워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지털화 해야 된다고 보죠. 지금 우리가 드론도 띄우고 이동형 CCTV도 있고 뭐 VR, AR 들어오고 로봇도 지금 방송 막 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스마트 요소 기술. 현장에 어떤 드론이 떠가지고 토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드론이 실내를 날아다니면서 뭐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공 단순, 이동 시스템도 안전에 관해서 국한해가지고 뭐 안전보수 위험 경고 이런 거죠. 또 상황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건설 공사했던 품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검측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술자의 중심으로 경험 측에서 이루어진 하드카피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사용성인 서류에 들어가는 목록들이 바로 이것들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동영상, 검측서들, 뭐 여러 가지 문서들 막 들어가는 이걸 관리하는 부분들이 디지털화돼야 결국 AI가 연결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뭐냐? 저는 PLM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건축물 생애 관리 전체에서 이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분야에서가 지금도 유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법도 2020년 5월에 생긴 거죠. 건축물 관리법이. 그 관리하는 수준이 결국 건축사들이 어떤 인력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뭐 물론 플랫폼 어디 넣고 하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 건설 현장에서 지어진 이런 검측이나 데이터들이 있어야 매달 며칠 날 건물의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의 시공을 어떻게 했을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철근 대근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도면도 보고 그 당시 시공 사진도 조회해서 보고 이런 데 찾아낼 수 지금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요즘 인분 사태 많이 생기잖아요. 인분. 사진 입주 점검을 하는데 똥을 싸놨더라. 황당한 거죠. 이게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를 현장에 그 동 담당이 만약에 똥을 쌌는지 알고 있다면 자기가 가서라도 삽질하고 치울 거 아닙니까? 입주자가 오는데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누가 쌌는지도 모르고 싸놓은 사실 자체도 그 기사 해당 담당 기사한테 가는 정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펀치리스트. 현장 준공을 위해서 각종 공정을 점검을 하는 부분을 펀칭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사진 찍고 막 멤버 들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지고 방문 게까지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어디 거, 이건 A 업체, 이건 B 업체 막 해갖고 뿌리고 이메일 보내고 치우라 다시 돌고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 업체한테 보내는 게 한 2, 3일 걸려요. 지가 가서 또 돌아오고 하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지. 그 사이에 똥 싸나면 입주 확 나간 거죠. 그런 사태. 근데 말이 안 된다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기도 하고. 펀치리스트가 고를 때, 이제 그걸 걱정 안 하시고 돼요. 실시간으로. 이거 보시면, 골부도 건물 몇 동 탁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점검사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협력업체가 바로 지한테 탁탁탁 똥싸 메시지 보내주죠.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펀치, 어떤 모바일 워크 프로세스, 이런 사이트 하면 지금까지 이게 하드카피에서 있었던 정보들인데 그 정보가 끊어지는 거죠. 그냥 그 현장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중공 서류 몇 개만 남고. 근데 이게 정보의 형태로 해가지고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데이터가 돼요. 빅데이터가 돼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이런 메타버스, 뭐 디지털 템 요즘 뭐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AI가 붙으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PLM, 유지관리, 그리고 유지관리를 좀 더 발전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고, 공사 현장을 매니지먼트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현장에 대한 능동적, 이거 조짐이 이 회사는, 이 현장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빨리 조치, 이런 게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그런 플랫폼을 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시설물의 노후도, 내부 연한, 성능 수준, 결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건물을 사업할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관리 자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적합 상태, 또 뭐 경보, 위험 관리, 이상 징후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디지털 트윈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그런 데 대한 기초 정보로서 운용이 가능한 시대로 갈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다는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PLM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기술 시험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기존 하드카피를 어떻게 없앨 거냐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시대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실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다음 파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